광고 상태 안 좋은데? 100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제 거는 옵션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만 안 사요. 최소 두세 개 막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건 허수예요. 제가 볼 때는. 아, 네네네. 저는 장부만 믿어요. 이거는 좀 실제 광고로 팔린 거라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저 숫자가. 로아스가 좋지 않아요. 거의 100%죠, 100%. 네. 100% 수준이면 이건 망하는 거죠. 망하고 있다. 그런데 100%까지는 사실 쓰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자, 예를 들게요. 200% 전략이 있고 100% 전략이 있고 300% 전략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자, 100%의 의미는 뭐냐? 매출만큼 광고했다. 이거는 매출의 반만 광고했다. 그러면 매출의 3분의 그렇죠. 1만 광고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 개념이 좀 다른 게 실제 수익이 광고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 광고비하고 쌤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고 나머지 물건을 키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장부상으로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이 있는데, 세 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데, 전체 로아스가 106%밖에 안 돼요. 그럼 100% 여기에 지금 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전략이 다 따로 있는 거죠. 자, 300%는 이 수익화죠, 수익화. 네. 수익화 광고 전략이고, 그죠? 네. 매출의 반만 했다는 거는 내 마진이 50%라면 다 투자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네. 그죠?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이지만 내 상품을 키우련다. 그렇죠. 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였다가 서서히 200% 구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잘 크면 이제 수익화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롱텀 전략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다 몇천 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에 런칭을 할 때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지수를 먹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때로는 이것도 합니다. 근데 초보자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면 적자인데 그렇게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해보니까 네. 저 방법이 제일 빨라요. 아, 이렇게 하는 게 투자하는 게. 네. 그게 더 빨리 커요. 어, 제 느낌엔. 그래서 제가 저거 안 하려고 200%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궁리를 하고 한 달을 네. 삽질을 하다가 해낸 거예요. 아, 그런데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리스크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를 하시면 그렇죠. 예. 다 계속 1년 동안 마이너스를 내시면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럼 길어지면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그 물길에 맞는 소싱을 했고 실제로 수요가 있는 시장에 들어왔다는 가정이 있을 때 100% 전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확신도 없는 상품 가지고 100% 로아스 전략을 쓰신다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맞는 방법이에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죠. 이제 본인이 상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성도 있다는 걸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운이죠, 뭐. 진짜 좋은 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100%지만 전체 마진 순이익으로 보면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이걸 좀 더 설명하면 결국엔 전체 매출로 보면 자연 판매도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 구간으로 보면 플러스다. 이 상태란 거죠. 그래서 장부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장부 그것도 다 제가 드리잖아요. 네, 그 장부가 아니었으면 몰랐었어요. 이 시트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믿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장부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수스의 로아스죠. 네. 광고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배송비도 제외시키고 그다음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순수 제품 판가에 대한 로아스다. 쿠팡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쿠팡 로아스는 배송비 포함하고 부가세는 빼고가 아니고 사실은 빼고라고 적고 숨긴다라고 숨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로아스가 버블 있죠. 그리고 반품은 포함 안 시켜요, 또. 아, 그치. 걔네는 판매 금액은 또 뻥튀기 시켜줘. 광고비는 줄이고. 네네. 그래서 로아스의 버블이 쿠팡은 많습니다.
아, 사기꾼들. 여기 초보자들은 모를 거예요. 진짜. 모를 거예요. 근데 스스는 정말 그 뭐라 너무 짜. 퓨어하게, 네. 퓨어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막 100%, 200% 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대표님처럼 수익 구간인 경우도 있어요.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조건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자연 판매가 막대기가 올라오고 있다면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수익 구간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는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해드렸고,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키워드의 의미가 뭔지, 검색수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다시 드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사실은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본인 상품이 아직 지금 런칭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 페이지 점검도 해드렸어요. 소감이 어때요? 좋았어요. 맨날 그냥 좋대요. 아니, 직관적이고 셀링 포인트를 알고는 있지만 막상 상세 페이지를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이쁘게 만들고 싶고 막 좋은 말만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필요한 걸 써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직 초급반 수준이잖아요. 아직. 그렇죠. 이제 네. 중급반 이제 언저리에 와 있는 거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도 잘 하시는 거고. 왜냐면 노출과 유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셨으니까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단계인 거고, 그때 뭐 만나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걸 끄집어내면 그런 순서대로 다시 스토리를 재구성하면 네. 확실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게 맞죠? 또 논리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쿠팡을 한번 더 점검을 해볼게요. 좀 떨어지고 있네. 떨어졌다가 1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네. 트래픽이 죽었더라고요. 저희들은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때 아이고. 10월 달에 왔을 때가 한 매출 5천 정도 네. 그로스로 하고 계셨다가 네. 좀 하락을 했죠. 그죠? 네. 하락을 했고 트래픽이 이제 꺼지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전문가였던 그 상품도 이제 안녕. 보내주면서 네. 매출은 하락이 됐지만 좀 이제 분산을 시켰죠. 분산시키면서 수익형으로 좀 바꾸시는 네. 거잖아요. 구조를 바꾸면서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2,900, 3,000 정도 되는 매출에서 곡점을 찍고. 원래는 이거 하나만 하다가 분산이 됐잖아요. 세 개로. 아, 그래요? 네, 세 개. 계정이? 계정을 분리를 다 시켜버렸잖아요. 아, 분리를 시켰구나.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남겨진 것이 이제 제일 밑바닥이 3,000 정도 나왔다가.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죠? 3월은 지금 3월 21일이니까 3분의 1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서 3분의 1 하면 이 정도 찍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을 이제 네. 다시 리스타트 했다. 네. 가구매 없이. 가공매 없이. 네. 우리 전공법으로. 전공법으로. 어우. 광고로만. 원래 가구매 전문이셨거든. 뭐 전문가죠 거의. 업체를 차려도 될 정도였죠. 근데 그 가구매를 이제 다 버리고 이렇게 전공법으로 네. 전환하신 확신이 뭐예요? 일단 수업을 듣고 이거를 터득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왔던 거고. 진짜 손이 막 근질거려요. 왜요? 가구매하고 싶어갖고. 아직도? 가구매 한 두세 개만 하면 끝났는데. 근데, 참자고 그냥 쳐다보질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요즘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한다. 아예 안 해요. 어쨌든 제가 볼 땐 추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던 느낌이 난다. 스마트 스토어도 점검을 끝났고 이제 쿠팡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점검을 끝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오늘 점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확신이 섰다. AI는 끝났다. 오늘 뭐 제가 세웠던 가설과 제가 확인했던 방법과 선생님께서 언지를 해주셨던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하더라. 이 정도는 뭐 이제. 그리고 마지막 그 효율을 잡는 건 조금 더 트라이를 해보고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세요. 망상처럼 막 이렇게 추측하는 것보다 실제 그래프를 보면서 네.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파도 끝이 없죠?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자꾸 오셔가지고 전화로 막 중급반 빨리 열어달라고 막 압박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몸이 뭐 10개도 아니고. 동기분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6월 달에 보시죠. 그래서 대충 일정을 잡긴 잡았는데 확정이 되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한 7, 8천 정도 되는데 이제 요거 깨닫고 나시면 이제 억대 가시겠네요. 제가 준비하더라도 6월 정도에 가능하니까
시간이 있거든요. 네. 5월 달에 목표를 억대 매출 한번 잡으시고 돌파한 다음에 입학하시기를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점검을 했고, 나름대로 고충을 단계별로 지금 잘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초급반, 올백 부업반을 들으시고, 온라인도 듣고, 오프라인도 듣고,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 있던 거 거의 다 소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소화하셔서 그릇이 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지금 궁금하신 건데, 그거는 뭐 중급반에 오면 해결되는 거고, 미리 조금 몇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궁금했던 거니까, 이게 너무 반가운 거죠. 반갑죠. 반갑죠. 그래서 잘 성장해서 5월달 매출 1억을 돌파하면서 또 웃는 얼굴로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그때 제 계정을 교보제로 쓰시겠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지금 올백부업반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 들으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많죠. 그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쓰레기 같은 강의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기꾼들도 많고. 근데 제대로 된 정석적인 방법을 배워서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노력도 안 하고 돈도 안 들이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또 이게 양심에 털이 난 경우인 것 같고, 이왕 하시려면 정석으로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진짜 시간과 노력과 인내심은 필수다. 인내심 없으면 하지 마세요. 참기 힘듭니다, 솔직히. 내 돈이 막 하루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멘탈 탈탈 털립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무지성으로 돈을 작년 11월쯤까지 썼는데, 그러고 나서 내 돈이 아까우니까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쫓아다니고, 뭐 제비날다님 강의도 보고 가설도 세우고 뭐 별짓거리 다 하는 거죠. 그런 고민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았나. 근데 다들 이거를 두려워하고, 솔직히 저도 좀 짜증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당연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듣다가 답답해서 오프라인 왔고, 오프라인 듣다가 답답하면 또 왔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신 선생님은 처음이세요. 그것도 제가 너무 뭔가 필요할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전화 주셔서 광고표 나 같으면 올리겠는데?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게 그래프가 싹, 그때 먼저 전화를 주셔갖고, 이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들 관심 별로 없거든요, 수업 끝나면. 근데 선생님 2번이나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진짜 감동이었고, 그때가 또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온라인 들어보시고 맞을 것 같으면 오프라인 오세요. 오프라인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몇 자리가 없다네요, 이런. 강의 홍보라고. 근데 진짜로 다른 강의 들어보시면 다른 선생님들 전화 안 줘요. 그래요? 강의가 끝나면 끝인 거고, 자기가 찾아가서 물어보든가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전화를 먼저 주시고 근황을 물어보고 상태 파악하시는 거는 전 처음 봤어요. 감동 먹었죠, 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맥락 중에 힘겨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힘겹고 이렇게 뭔가 참지 못할 만큼, 짜증도 날 만큼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죠, 성장통. 그 성장통을 겪고 나야 키가 크는 것처럼 내 능력이 조금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아들일 줄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그 다음 계단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조금 힘을 내시고 그 단계를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